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1.47%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1.8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1%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2.34%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테슬라 역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오늘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5%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7.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6%가 뛰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2월 개인 소비 지출 역시 5.8%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FOMC 정례 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25bp가 아닌 50bp를 올리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블라드 여는 총재는 다가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 올리는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된 이후 과거였으면 이런 보고서가 나온 후 페드가 회의를 하고 곧바로 금리를 올렸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월 1일까지 금리가 1% 인상을 내다보고 싶다고 언급을 했고 이것이 FOMC 위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7월 1일까지 남은 FOMC 정례 회의는 3번으로 보여지는데요. 남은 3번의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1% 기준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이것을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장중에는 강보합 상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장 막판 2.51%까지 하락을 했고 결국 나스닥 시장은 2.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장중 2%를 웃돌면서 결국 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오늘 14% 이상 상승을 하면서 24.23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3,100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장은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떨어지는 날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도 큰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바닥은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야 그 이후 우상향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2월 16일에도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상을 앞두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PI 발표로 인해 3월 금리가 50bp 인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만 져 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만에 하나 큰 악재로 인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시장에 공포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항상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3,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 마감 이후 익스피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익스피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장 외에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익스피디아의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69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익스피디아의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우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진로우는 현재 실적 발표 이후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이번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카콜라 역시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매출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는 오늘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디즈니 또한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8% 이상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3%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는 420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스파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가 47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근 변동성으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시지 않았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Fear and Greed 지수만 보시더라도 언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Fear and Greed는 주로 40 이하 때부터 시장이 공포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Fear and Greed 지수가 40 이하로 내려간 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점들이 주로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Fear and Greed 지수가 2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기회인데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도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현재 Fear and Greed 지수는 36이지만 만약 이 지수가 20대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